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꽃처럼 그의 목소리는 높고 가늘었어. 빈 수도꼭지에서 울리는 듯했지. 어조라는 게 사라진 목소리랄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책을 낭독하는 사람의 목소리랄까? 아니면 해독 불가능한 다른 나라 말을 발음하는 목소리였어.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 특유의 그런 목소리. 깊은 곳에서 섬세한 떨림이 느껴지는. 이장욱의 단편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식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이제 막 첫 시집을 출간한 젊은 시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른이 되어 라는 제목의 시집이죠. 박은정 시인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아이고 깨꼬리네. 첫 시집이 나온 지 얼마나 됐지요? 지금 이제 한 2달 정도 지났어요. 네. 어떠세요? 2달 동안 많은 걸 겪으셨죠? 감정적으로. 제가 이제 좀 나이도 늦게 등단을 하고 네네. 한 5년 차에 이제 첫 시집이 나왔는데요. 네네. 나오고 첫째 달에는 그 사람들하고 축하 자리 같은 거 한다고 정신이 없었고 나머지 한 달짜리는 한 달은 이제 청탁 들어오고 이러니까 네. 이제 막 걱정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청탁이 확실히 많이 들었어요.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더 늘은 것 같아요. 전 아무도 저한테 청탁 안 해요. 정말로. 감사해야 되겠네요. 나는. 그럼요. 그럼요. 근데 그럼요. 걱정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요즘 히스테리를 좀 부리고 있어요. 네, 그 히스테리를 부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개월째 접어들었을 때부터는 평상심을 찾으시면 지금 이제 3개월째 이제 접어드니까 조증과 울증과 네. 평상심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문장의 소리에는 처음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평소에 이제 언니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네. 75년도에 부산에서 태어나시고 2011년에 데뷔를 하셨어요. 네. 시인 세계로 하셨는데 2011년이면 데뷔가 좀 늦은 편. 네, 그렇죠. 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만있어 보자. 계산을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하지 말까요? 하지 말죠. 이미 나는 머릿속으로 계산이 떨어졌는데 아무튼 지난주에 출연을 했던 시인이 네. 이제 송승헌 시인인데 네. 송승헌 시인이 26에 했고 부럽네요. 아니 뭘 부러워요 그게 뭐 언니는 이제 36에 이제 하신 거죠. 7. 아 그래 내가 하나 줄여줬는데 내가 또 눈치도 없이 또. 그러니까 또 그냥 네 시를 쓰기 시작해서 네. 데뷔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 전공 자체는 피아노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셈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뭐 가깝고도 멀죠. 아니면 같은 장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음악이라는 장르로 보자면 그 시인이 되어야지라는 생각보다 시를 쓰기 시작해서 시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신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습작을 34세 시작했어요. 아. 좀 늦게 시작했죠. 네네. 예, 그러니까 20대에는 좀 다른 거 뭐 음악 같은 것도 하고 뭐 다른 쪽에 눈길을 많이 돌리다가 이제 30 중반쯤 이제 시를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등단이라도 한번 할 수 있을까? 근데 30 그 나이쯤에 네. 시집을 읽을 수는 있는데 네. 시인이 돼야지 등단을 해봐야지라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등단을 생각은 안 했었고요. 어. 그런데 20대에도 시를 조금 좋아하긴 좋아했는데 그때는 뭐 전혀 그냥 써야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30대 중반부터 좀 나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 그냥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합평도 하고 그 문장 거기 습작 거기 응모하는데 그런데도 내고 그럼 뭐 거기 막 평도 달아주잖아요. 네네. 그때 기억나는 평이 있어요? 그때 이영주 시인이 영주 언니가 그때 달았었어요? 심사위원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영주 언니가 저를 몰랐고요. 그쵸.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등단하고 몇 년 뒤에 영주 언니를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언니가 뭐라고 영주 언니가 뭐라고 달았어요? 그때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은 잘 나지 상상력이 않지만 이미지가 뭐 시를 쓸 수 있는 네, 힘을 그렇죠. 준 네네. 말임은 분명. 그렇죠. 예, 그게 좀 결정적으로 나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처음에 그냥 재미로 이렇게 던졌는데 사실은 그 평을 해주시고 뭐 월간 뭐 우수작 뭐 이런 거에 대고 뭐 이러니까 나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러다가 예.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평생 명절날 곡감 보내야겠네요. 그냥 제가 그냥 궁금해서 던지는 건데 피아노를 치셨을 때 네. 피아노 곡을 작곡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았어요. 예. 왜냐면 시집을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서 시를 쓰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것들을 연상을 해보면 네. 치는데 남의 곡을 치는데 나도 창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또 동시에 또 들은 적도 있었을까라는 네. 호기심이 좀 들어서 욕심은 나는데 네네. 예,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그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고 저는 네. 뭐 듣기도 했었어요. 네네. 그 어떤 성장기, 어떤 젊은 날. 젊은 날에 저희 사춘기를 잠깐 떠올려 보면 책을 어릴 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작가들처럼 막 책을 어릴 때부터 막 열심히 읽고 그러진 않았고 음악을 좋아하긴 했었는데 네네. 그래서 물론 음악을 전공했겠죠. 네네. 근데 자꾸 피아노 얘기 나와서 좀 그렇지만 왜요? 피아노를 치신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시인들 중에 네네. 서영채 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나이 또래 언니랑 저랑 1살 차이니까 피아노 조금 잘하면 있어 보여서 저도 5살 때부터인가 다녔는데 네. 빨리 배우셨네. 그러니까 부모의 그 교육열에 의해서 뭐 피아노, 발레, 바이올린 뭐 다 그런데 처박혀서 많이 다녔어요. 하셨구나. 그러나 저는 일찌감치 알았죠. 소질이 애지간하게 자라지 않고서는 네. 이 일로 나는 이름을 얻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일찌감치 했기 때문에 똑똑하셨네. 전 좀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피아노로 김연자 노래 수운등 이런 거 치는 걸로만 만족했어요. 나 김연자 노래 알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노래할 때 네. 내가 그 트로트 노래 반주 정도만 해주면 그걸로 내가 이제 피아노 학원에 갖다 준 돈값어치는 다 하겠구나. 그렇죠. 부모님들은 그거 좋아하시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현철과 벌떼들의 피아노 반주할 줄 알아요. 뭐 그 정도만 하고. 저보다 나으신데. 아니 그 대신에 이렇게 서양 이름 가진 분들 잘 네. 모르니까. 예. 아무튼 하나를 오래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시 안에서 좀 들기도 해요. 화려했던 성장기. 성장기 때는 사실은 반항한다고 시간을 다 보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막 부모님께 대어들고 막. 그건 기본이잖아. 네, 그게 보통 그러니까 다른 사춘기랑 별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기억나는 게 북해기선이라는 헨리 밀러 거를 어릴 때 반 아이들이 그 책이 좀 야하다고. 그쵸. 그래서 막 돌려봤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네. 처음에는 야한 부분만 이렇게 보다가 그치. 나중에는 이제 그 문장 막 이렇게 다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문장을. 그러면서 그 두꺼운 책을 처음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게 그 책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한 부분이 좀 좋은 역할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좀 이제 문장에 대한 좀 재미를 붙였다 할까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책이 연인. 듀라스. 네, 듀라스 거. 네. 그거 읽으면서 조금 더 이렇게 재미를 붙였던 것 같아요. 저 듀라스 그 영화에 손 잡는 장면에 영화도 너무 뜨겁잖아요. 좋았죠. 아니 그냥 막 손을 저렇게까지 끈적하게 잡을 게 뭔가 그 어린 마음에 땀이 막 흠뻑 젖어서 막 언니 야하시네요. 야한 거 좋아해요. 아, 네. 그 시 쓰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게 30대. 네, 그렇죠. 그 전에는 피아노도 치시고 제가 듣기로는 무대 위에서도 좀 연극도 잠깐 했었어요. 몇 년 했는데 그럼 그 배우로 네, 배우로 했었죠. 나는 그 연극 무대 위에서 사람이 네. 이렇게 격양된 느낌으로 뭔가 연기를 할 때 네. 그게 닭살이 돋아서 나는 내가 무대 연출은 하지만 네. 무대 위에서는 배우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극단 들어가기 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극단에 들어갔어요. 좀 우와. 늦게 들어갔으니까. 그럼 극단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 보지 않나요? 저희 지방 극단은 시험을 잘 안 봐요. 아, 그리고 그냥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나 하고 싶어요 하면은 그냥 그때 그래, 했던 좋아. 배역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박근영 쌤 작품이었는데 지금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형부와 처제가 있고 뭐 언니가 죽고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처제였어요? 거기서, 예, 처제 역할을 했었는데 언니보단 처제에 어울리네요. 그렇죠.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연극도 하시고 피아노도 하시고 근데 시가 제일 재미있어요. 제가 네, 좀 몰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좀 많은 것 같아요. 몰두. 그러니까 연극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뛰어들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실망도 많이 하고 한계도 많이 느꼈고 네, 그래서 희곡에 대한 관심은 안 생기셨어요. 막상 연기를 요즘 생겼어요. 요즘. 네. 이렇게 작년에 희곡을 잠깐 써봤던 적도 있고요. 네. 이렇게 아는 선배 작업이랑 같이 맞물려서 같이 이제 공동 작업으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구나. 전 당연히 이제 무대 선 본 사람인데 네. 글을 쓰면 텍스트가 대단히 많이 네. 이렇게 사람 흔들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연극 보러 가면은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가 말하는 대사가 너무 이제 저걸 못 들어주겠다. 저건 들어주겠다. 이걸 판단하고 앉았으니까 힘들더라고요. 몰두가 되기 힘들어서. 네네. 네. 지금 시인으로만 사시는 건 아니죠?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한동안은 시인으로만 살았는데요. 어떻게 시인으로만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난 돈 없으면 난 진짜 못 살아요, 나는. 한 2년 넘게 그렇게 살아봤는데 이 사람 노릇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진짜. 시만 써서는.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뭐 원고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거. 피아노 개인 교습 이런 거 안 해요? 지금은 이제 하기가 싫어서 못 하겠어요. 그럼 지금은 그 생활인으로 시인이자 생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네.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은 저기 작은 출판사에 편집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넉 달째 이제. 어떠세요? 완전 신입이죠, 지금. 어떠세요? 허리도 아프고 눈알도 아프고 진짜. 네 달 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를 잘 몰랐어요. 이렇게 얼마나 힘든지.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그 시집 낼 때 편집자와 이제 교류를 하면서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서로 애정을 가지고 네. 얘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되게 많이 세심해져야 되고 남한테 되게 너그러우면서 되게 예리하고 되게 예민해야 되는 되게 어려운 직업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배울 것밖에 없는 일. 완성이 절대로 될 수 없는. 민정 씨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어렵네. 아니 그러니까 완성이 없고 네. 그냥 완성된 길이 이 길일까라고 계속 걸어가 봐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타가 없는 책이 없고 그렇죠. 띄어쓰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책이 사실 없잖아요. 네, 사실은 저도 아직 헷갈려요. 막 나는 찾아보고, 한국말이 정말 네. 너무너무 어려워서 근데 시집을 만들면서 도움을 받은 건 내 시어가 아니었었던 것들이 어느 날부터 내 시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사전을 또 그래서 많이 찾아보게 되니까 내가 많이 나무가 되는 생각들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초 앞부분에 이제 2달, 3달째 접어드시면서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네. 이제 평정으로 가고 계신다고 하는데 가장 시집을 내고 네. 아 정말 잘했다라는 말과 아 CX, 응? CX 이것 괜히 내가지고 내가 이렇다 이렇게 2가지 경우의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좋았던 거는 부모님께 이제 제 이름으로 된 네. 첫 책을 이제 드릴 수 있었던 거. 그렇죠. 이게 검색하면 나오고. 네. 네. 그러니까 그전에 책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박은정 하면 뭐 시 몇 개 이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책 이름이 같이 나오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서명을 해서 부모님께 갖다 드리니까 아버지도 특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아, 나 참 잘냈구나. 그래도 시인이라는 걸 해가지고 부모님께 이렇게 좋은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건 정말 좋구나. 네. 근데 진짜 CX 같은 경우는 CX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CX 같은 경우는 그런 배송 문제? 내 시집 너는 왜 나한테 안 보냈니 이런 거?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 딴에는 이제 막 이렇게 챙긴다고 사실 이렇게 하는데도 또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다량의 시집을 우체국에 들고 가는 것도 네. 내가 이걸 왜 하지? 나 이거 하려고 시집 낸 거 아닌데. 네.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사실은 시인들이 네. 동료 시인들의 시집을 다 사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쟤는 보내고 나는 안 보냈지? 네. 제가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잡지사 기자들이 이렇게 에세이집 같은 거 낼 때 이렇게 파티를 가면 이렇게 스탠딩 파티 같은 거 이렇게 가볍게 와인 먹는데 네. 와서 시집 이렇게 책을 다 사주더라고요. 친구들이. 어차피 출간 기념회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그 책의 주인이 가볍게 다과를 차리고 네. 와서 다 책을 몇 권씩 사주는데 제가 약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우리 시인들은 그쵸. 가만히 앉아서 책이 안 팔리네, 시집을 안 사네 하는데 왜 살려고 안 하고 남의 네. 거 얻으려고만 하지. 네. 근데 그 스트레스 제가 뭔지 아는 게 뭐 잠깐 제 얘기를 하면 저도 첫 시집을 낼 때 저 바깥에 있는 경주나 황병순 선배의 네. 시집을 만들고 있어서 남의 거 만드느라고 내 거를 놓쳤어요. 아. 그래서 보낸 사람한테 또 보내고 안 보낸 저도 그런 적 사람한테 안 보내고 막 이런 게 정말 별일이 아닌데 내가 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저한테 책을 처음 내는 친구들은 누나 시집 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나 실수하게 되거나 누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네네. 물어보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진짜. 그 SNS에서 네. 본명이 아니고 라쇼몽이시잖아요. 네. 처음에 저는 그게 언니인지 몰랐어요. 아,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엔 많았어요. 왜 라쇼몽이에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라쇼몽 영화도 좋아하고 네. 책도 좋아하는데 네네. 왜 이름을 안 밝히냐면 네. 좀 이상한 짓을 가끔씩 하기 때문에 그 네. 미침을 들키기 싫어서. 네, 좀 네. 이미지 관리상 네. 나쁜 짓 하는 게 많으니까 네. 그런 이유로. 네. 네. 그런 이유로 저는 일단 네. 시인의 말을 한번 좀 듣고 싶어요. 한 번만 책에 읽어주세요. 네. 시인의 말. 시인의 말.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선 4개의 다리가 필요했다. 사라지는 것들, 언젠가 사라지는 것들. 내변의 겨울이 지나는 동안 사랑은 아름답지 못했고 한 번의 꿈이 지난 자리에 꽃과 구름이 몰려온다. 나의 무덤이 내내 깊어지기를. 밤이면 낯선 당신에게 2 팔을 묻었다. 가장 시인이 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 선배 시인이 있어요? 선배 시인이라고 하면 예전에 그 인터넷 합평할 때 김산 시인을 알고 있었어요. 등단하기 전에. 김산 시인하고 같이 합평을 하면서 좀 힘도 많이 얻고 용기도 많이 얻고 많은 에너지원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시를 이렇게 써도 되겠구나
네네. 자신감으로 내 몸을 밀어준 사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는 비슷한데 네네. 사실은 이제 등단이 이제 그 친구가 몇 년 더 빠르죠. 네네네. 그 특히나 또 이번 시집을 보면 해설의 애정이 네. 가득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만나 보기도 했지만 장은석 씨가 가지고 있는 네. 언니의 이제 시에 대한 애정, 뭐 배려, 네. 또 심지어 이제 미래를 열어주는 다음을 열어주는 것까지 해설을 그러니까 이번 시집이 첫 시집이기 때문에 해설이란 거 내 한 권의 나를 묶어주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태는 말 해설을 처음 받아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막 발가벗겨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요, 그런 기분보다는 그러니까 장은석 평론가는 제가 작년에 낭독회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번 만나면서 시적인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네. 그러면서 아, 이 친구는 좀 나의 시를 잘 읽어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해설을 이제 부탁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해설이 받고 나니? 왔을 때 네, 받았을 때 약간 그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추운 겨울날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따뜻한 이불 하나가 던져진 듯한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친구가 생각하는 시의 부분이 또 다르게 아 나의 시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렇게 알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마음을 이렇게 다해서 해설을 써줬으니까 전 이제 너무 고맙고 진짜. 네. 보통 이렇게 담요가 되어주는 해설이 있는가 하면 네. 딱 팬티만 남겨놓고 벗겨버리는 네네. 해설도 있잖아요. 차라리 팬티마저 벗기면 그냥 벗었나 보다 하는데 이게 애매해지잖아요. 가려야 될 부분이 위로만 손이 가게 되기 때문에 더 민망해지는데 담요라는 부분이 따뜻해서 참 좋았는데 그 특히나 음악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내서 네. 시를 읽었을 때의 그 울림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시집을 읽으면서 그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께 한 편의 시를 낭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노르웨이의 검은 황소 이거 한번 낭독해 볼게요. 네. 노르웨이의 검은 황소. 손에는 아름다운 유리수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빛들이 돌아선 밤을 불러들였네. 우리는 방치된 천사처럼 손을 흔드네. 바람이 부는 노르웨이는 초록으로 빛나고 떠도는 구름 아래에 내달리던 천진한 걸음들. 너의 귀에서 흘러나온 잠을 주었어. 잠들지 못한 검은 황소의 눈물이 꿈자리를 적실 때 우리는 마지막 송가를 불렀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랑을 했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랑을 했나? 바람이 부는 노르웨이는 나의 고향. 사형 노르는 먼 곳으로 달아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해준다면 하얀 스타킹을 신고 발바닥이 까매지도록 원숭이 춤을 출 텐데. 강물이 넘실대는 7개의 시간이 흘러도 발자국에 남은 문장만을 지겹도록 반복할 뿐. 우리는 누구를 위해 거짓을 말했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거짓을 말했나? 초록의 노르웨이에 눈이 내리면 검은 황소는 잠들고 칠흑 같은 잎사귀들과 부서진 달빛을 지났지만 나는 내 나이를 잊었네.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밤. 이제는 아무도 노여워하지 않는 밤. 남겨진 손에는 아름다운 무리수들. 셀 수 없는 것을 무한히 셀 때까지 노르웨이는 차가운 손을 흔드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랑을 했을까요? 그게 참 궁금해요. 진짜. 우리는 누구를 위해 거짓을 말했을까요? 요건 알 것 같아. 나를 위해서 했겠죠? 진짜 누구를 위해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위해 거짓말을 했는지 내가 약간 근데 아무도 노여워하지 않는 밤. 아, 저는 참 읽었을 때 소리를 내서 읽었을 때 가지는 울림의 차이가 네. 눈으로 읽었을 때 이렇게 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간만에 만난 시집 같아요. 근데 제가 낭독을 잘 못하는 편이라서. 아니요. 아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 노르웨이도 낯설잖아요, 또. 네. 네. 앞으로 네. 계획이 있으실 텐데 네. 이런 걸 물어보는 거가 좀 그렇긴 해요. 저는 계획이 별로 없이 살거든요.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라기보다는 이제 바라는 것 네. 바람. 우선 안 잘렸으면 좋겠고요. 잘리실 것 같으세요? 낮술만 드시지 마시고 지각만 안 하시면은 그렇게 자르긴 어려울 건데. 지금 그거 두 개를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예리하죠. 네. 네. 그거를 제가 라쇼몽님이 너무 밝히셨는데 지금. 네. 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치고 나갈 때는 그걸로 사장님이 안 자를 거예요. 이해해 주시겠죠? 네. 시인이기 때문에. 네. 일단 안 잘리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목돈이 어디 안 떨어지나? 그럼 요즘 그런 생각으로 창작기금 하나 탔으면 좋겠다. 그걸 좀 좋은 표현으로 돌리면 네. 열심히 시를 또 한 권의 그렇죠. 시집이 될 수 있는 열심히 또 시를 네. 쓰시겠다는 말씀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걸 받으려면 또 써야 되니까. 네. 그 마지막으로 네. 문장의 소리의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만 남겨주세요. 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도 저는 시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 이름이 보이거나 제 시가 보이면 한 번쯤 다가가서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박은정 시인을 읽고 좋네요. 어른이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방의 꿈단지에는 유창한 조금은 순진하게 한국말을 구사해 주신 미국의 시인이자 번역가 제이크 레빈 씨가 나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너무 괴롭혔죠. 힘들게 했죠.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살 빠져 보이는데. 네. 제가 기억을 막 더듬어 보니 지난주에 그 좋아하는 시인들, 한국의 작가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비교문학 박사과정 중에 있는데 네. 지금 어떤 주제로 연구를 좀 하고 있으세요? 지금 하고 있는 논문 주제들. 그냥 관심이 제 생각에는 번역 이런 관심이 있고 네, 막스주의적인 이런 관심이 있고 특히 네그리하고 하트 그 책에 대해 쓰고 싶은데 네네. 그리고 국어 문학 현대 시인 문학 관심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옛날에 그냥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네네. 그 나라적인 문학만 학생들이 공부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대 사회, 세계적인 사회니까 세계적인 문제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렇죠. 네, 경제적인 문제, 주체성 문제, 그리고 그냥 소외된 문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문학마다, 현대 문학마다 비교해야 돼요. 네네네, 그렇죠. 예. 그 비교 문학을 하려면 네. 그 나라마다의 또 역사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역사도 그냥 작가 되고 싶으면, 네네. 그리고 학생 되고 싶으면, 문학 학생 되고 싶으면, 네. 역사도 조금씩 그냥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서울대에서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이 계시죠? 소영재 선생님이세요. 네. 네. 저하고 아주 가까운 선생님이세요. 저랑? 서영채 선생님 잘 아는 가까워요? 잘 아는 선생님. 그래요? 제가 네. 서영채 선생님한테 제이크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물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서영채 선생님이 되게 열린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딱딱한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네, 착해요. 네, 착해요. 네. 착해요는 가장 좋은 칭찬 같은데. 네, 그래요? 그 서영채 선생님이 제이크 씨한테 가장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어떤 충고, 어드바이스, 네. 뭐 어떤 말씀을 좀 제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으세요?
한국어로 다 쓰면 좋겠다요. 계속 한국어로 영어로 안 네. 돼요. 네, 그래서 상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서영채 선생님은 네, 한자를 잘해요. 네. 영어보다 한문을 더 잘해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대화를 편하게 하고 싶었을 것인데 제가 네, 서영채 선생님한테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할게요. 네, 제가 듣기로는 네, 한국의 문장 웹진, 네, 네, 문장 웹진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네, 미국의 현대 시인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잘 알고 있는 게 맞나요? 네, 그 얘기를 조금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네, 제 생각에는 그 기사가 시작했을 때 네, 네, 그냥 미국 젊은 특강한 시인들이 소개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은 그냥 훌륭한 순간이에요. 미국시 그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 옛날에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그냥 뉴욕만, 샌프란시스코만 네, 네, 그 출판사였어요. 네, 그런데 네, 90대 2000년대 음. 그 독립적인 출판사 많이 음. 시작했어요. 아, 독립출판하는 네. 큰 뭐 예를 들면 펭귄이라든지 이런 데 말고 네. 아주 작은 소규모의 네, 출판사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아마 요즘에 90개 출판사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 지역 그냥 뉴욕, 샌프란시스코 사실은 엄청 생활 가격이 엄청 비싸서 네, 네. 네, 젊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이사했어요. 그래서 네네. 다른 문화가 개발됐어요. 특히 네. 포틀랜드. 포틀랜드. 네, 포틀랜드. 네, 네. 포틀랜드하고 네네. 아스틴하고 네네. 그리고 우리 출판사 투싼 애리조나에 있거든요. 그래서 애리조나에서 그냥 출판사 될 수 있어요. 네네네. 옛날에 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또 그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네, 네. 너무 복잡해요. 왜냐하면 많이 출판사 있으면 네, 네. 그 무슨 책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사람들에게 좀 그 힘들어요. 네, 네, 네. 네. 어떻게 아는지 뭔지 힘들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제이크 씨가 봤을 때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네. 미국의 현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이제 시인들 중에서 네.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시인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제가 맞아요. 정리 깨끗하게 잘했어요? 네, 네,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저 칭찬 받은 거예요. 네. 제이크 씨한테. 네. 네. 그 한국에도 어떤 젊은 시인들은 조금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는 편이에요. 네. 미국도 물론 아마 그럴 텐데 지금까지 몇 명의 시인 정도를 소개를 했어요? 5개, 6개 논문 썼는데 5개 출판했어요. 다섯- 나타났어요. 아, 5개에서 5명에서 6명을 소개했어요. 네, 5명 소개했어요. 네, 네, 네. 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시의 주제들이 다 달라요. 엄청 달아요. 다 달라요. 쓰기 스타일 그리고 그냥 지역마다 너무 달아서 네. 경제 상태가 네. 달아서 네. 그래서 그냥 내용도 네. 엄청 달아요. 그러면 제이크 씨가 그 넓은 미국이라는 땅덩어리에 있는 곳곳에 있는 시인들의 시를 네. 다 알아야지 그 중에서 제이크 씨가 소개하고 싶은 걸 할 거잖아요. 네. 제이크 씨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요? 그 엄청 많이 읽었어요. 왜냐면 출판사 그 우리 출판사 스포크 프레스 시작했을 때 네네. 그냥 어떻게 우리 출판사 다는지 네네. 어떻게 특강한 출판사 그 유행하는지 네네. 되는지 네. 그 알아야 돼서 네네. 그냥 많이 읽었어요. 네, 아직도 그 미국 현대시 다 중요한 책이고요. 네. 그리고 거의 다 소개했던 사람들은 직접 그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네. 제이크 씨한테 이렇게 연락이 온 친구들도 되게 많았고, 네. 네. 보통 되게 유치한 촌스러운 질문인데, 네. 제이크 씨가 소개하는 요즘 그 젊은 미국의 현대 시인들은 네.
보통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써요? 다 다르겠지만 네. 뭐 저희는 예컨대 뭐 여성적인 부분, 뭐 죽음, 뭐 이런 거 사랑 얘기 이렇게 많잖아요. 네. 미국도 그냥 주제적인 부분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은가요? 엄청 달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논문 그냥 웹사이트에서 네. 그 소문에서 그냥 어떻게 다는데 설명하려고 했는데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이크 씨가 소개한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나 이 사람이 그 중에서도 좀 내 입장에서는 제이크 씨 입장에서는 난 얘는 정말 최고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들 만큼 좋다. 네. 할 만한 사람 한 분만 소개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네. 리처드 사이킨. 리처드 사이킨이 옛날에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 그리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구나. 네, 그리고 리처드 사이킨 아마 타 미국 그 제일 인기 많은 젊은 시인이에요. 그렇구나. 미국에서. 네, 네. 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사람. 그러면 저희가 문장 웹진에 들어가서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제이크 씨가 소개하는 데를 보면 네, 저희가 그냥 미국의 현대시를 어떻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알 수 있겠네요. 네, 알 수 있어요. 뭐 그냥 제이크- 느낌을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나하고 맞는 취향의 시인을 고르면 되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이크 씨가 김혜순 선생님 좋아했던 것처럼 네, 저도 그 중에서 저도 시를 쓰니까 네. 그 중에서 이렇게 고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조금 이제 미국의 현대시라는 것이 네. 사실 저는 그 빈센트 밀레이 그런 쪽 좋아했었어요. 그래요? 네. 뭐 실비아 플라스의 영향을 정말 많이 이제 저는 받았고 근데 저가 이제 제이크 씨보다 한 10살 정도 누나예요. 네, 위로 누나인데 그 어렸을 때는 실비아 플라스가 좋았는데 네. 40살 먹은 다음부터는 빈센트 밀레이가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요즘에 한국에서 미국의 현대시를 많이 소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이크 씨가 앞으로 할 일이 되게 많은 거야. 아, 한국에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시를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좋겠다. 네, 좋겠죠. 그리고 또 제이크 씨 잘생겼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또 잘생긴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은 네. 유치한 제가 질문을 좀 드린 거고 한국에 대해서 어쨌든 3년 정도로 살았잖아요. 네. 당연히 뭐 좋은 것도 있고 네. 싫은 것도 있죠. 네. 뭐가 제일 싫어요, 한국? 가끔 그 외국인에게 선입견 있거든요. 네. 특히 서울 밖에 쉽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볼 수 제이크 있어요. 씨가 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네. 한국 사람들이 막 거칠게 터프하게 막 대하고 그런 적 많았어요? 네. 정말? 예. 나는 한국 사람들이 가진 선입견 중에 하나가 네. 흑인, 그러니까 네. 흑인이거나 네. 아시아 쪽 계통의 분들한테는 조금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네. 제이크 씨처럼 잘생긴 백인한테는 별로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선입견 이거 이게 바로 예. 제가 선입견인 거죠. 예. 아, 그래서 그 선입견도 좀 답답해요. 죄송해요. 저 답답해요. 아니에요. 저 답답해요. 아니에요. 답답하지 않아요. 네네네. 네. 그런데 가끔은 그냥 나라마다 선입견 있는데 네. 네, 가끔 좀 싫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냥 한국에서 전통적인 문화가 너무 좋아요. 특히 셰머니즘 이거 샤머니즘. 예, 한국의 불교. 너무, 예, 너무 좋아요. 절에 가면 네, 산 속에 있는 절에 가면 좋아요. 네, 좋아요. 마음이 편해요. 네, 편해요. 리- 너무 매력적이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 비하면 없어요. 그냥 한국에만 있어요. 그래서 나쁜 점이 그냥 근대 문화 때문에 기독교가 인기 많았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 기독교 진짜 인기 많아요. 그 한국에서 높은 빌딩에서 네, 이렇게 내려다보면 십자가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쵸? 네, 좀 놀랍지 않았어요? 그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십자가가 많으면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네, 나쁜 범죄 되게 많잖아요. 그래요.
아직 모르시는구나.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요? 한국 사회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스타벅스보다 우리가 십자가가 많잖아요. 네. 그죠? 커피집보다 많죠. 네. 그냥 스타벅스보다 맥도날드보다 교회 많아요. 그렇죠. 네, 엄청 많아요. 미국은 이 정도로 교회 많지 않죠. 교회가 많은데 네네. 그 미국보다 한국에서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한국 음식 중에서? 광주에서 1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광주에서 홍어 많이 먹어서. 전라남도 광주에 네, 살았었어요? 네. 홍어를 먹어요? 네, 홍어 좋아요. 좋아해요? 네. 나는 못 먹는데. 냄새 때문에. 아니 그냥 꼭 굳이 그것까지 먹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근데 그걸 처음에 먹을 때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좋았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프랑스 치즈처럼 냄새 있으면 네. 음식이 맛있어요. 그래서 냄새 맡으면 네. 냄새 더 심하면 네. 아마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 전생이라는 말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이크로 살고 있지만 네. 제이크가 태어나기 전에 또 다른 누군가로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마 한국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요? 네. 네, 엄마에게 얘기하고요.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요. 네. 네, 뭐 물어본다고 엄마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네. 나는 또 제이크 씨가 또 시인이잖아요. 네. 제이크 씨의 시를 듣고 싶은데 네. 한번 낭독해 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영어로 할 거예요? 한국말로 할 거예요? 한국어로 번역 안 해서 영어만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냥 노래처럼 들어야겠네. 아마 느낄 수 있는 이해 안 하더라도 네네네. 그 낭독을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제이크 씨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네. 제이크 씨한테 궁금함이 많은 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시를 한 편 네. 낭독해 주세요.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이 제목이 네. Tonight I am an iPhone factory. My beard protests my face and self-immolates in the bathroom sink. The shirts I donated on the backs of kids suddenly ignite whenever I step in the sun. And girls dangling from monkey bars pull off their skin and toss their pubic hair in the wind. Still hiding from the bomb underneath the desk with thousands of empty milk cartons, teacher pokes her arm at the board and the board walks out the room. Justice is like that. Our world is without trust. Like stained glass, the sky blushes yellow with dust. Eyes crack and pop. In the lungs, I breathe in dust and cough up pink iPhones. At school, coach with hairy legs digs a hole in the foursquare and jumps in. All night he barks at the dirt wall, depressed like, emphysemic cats lamenting the birds they cannot catch, and birds hacking in the sky stick their black tongues out the side of their beaks and fall to the ground like we, left for dead, with all my deflated tether balls. After blowing noodles out their nose, fat kids drool on contaminated birds they cannot eat, making sounds. Birds suck the bodies of suicide girls out the river and turn them to milk liquid, while I secretly snort ramen packets in the bathroom stall with my rabbi. Dribbling milk drops from a milk box, out the straw and onto the stomach of a white goat, saying,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Rabbi licks 3 hairs covering his lip, and slowly he raises the knife. I accept that vulnerability is the closest feeling we have to human love, and I am with you in this life, the white goat says to me, and I wave, "Hello, kitty. Hello, kitty. Kitty, goodbye." 뭐 굿바이는 알아듣겠어요. 어떻게 이거 나 어떻게 제가 느낀 건 하나 있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느꼈는데 다른 제 질문에 얘기할 때는 수줍고 샤이하게 이렇게 했는데 시를 낭독하라고 하니까 막 힘이 막 느껴져요. 네. 자신감이 막 붙고 리듬감도 느껴지고 네. 그 살짝
뭐 저는 영어 무지랑인데 네. 이 방송을 듣고선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막 이렇게 들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저처럼 네. 영어로 말하면 노래인가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낭독해 주신 시가 내용을 좀 요약을 해 주시면 어떤 내용인지. 네. 네. 그 제목이 네네. 준비했는데 썼어요. 준비했어요. 네네네. 네, 이 제목이 Tonight I am an iPhone Factory. 그래서 이 시 제목이 나는 오늘 밤에 아이폰 공장이다. 그래서 제목이 네, 한국어로 오늘 밤에 아이폰 공장이다. 응. 그래서 미국에서 황사 없으니까 미국엔 황사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에 황사 경험했을 때 기분 감동으로 만들었어요. 황사를 경험하고 감동받았어요? 짜증난 네. 거 아니고? 그냥 너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동받으면 안 돼. 화를 내야지 그런 거는. 네, 하늘에서 봤을 때 네. 진짜 너무 이상하죠. 네, 이 몰려 들어오는 이 노란 것들 이상하죠. 네. 네. 그래서 터미네이터 같은 디스토피아 네네. 느낌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중국의 공장 환경 오염 황사 타고 그쵸. 네. 한국으로 다 오죠. 네. 그래서 한국에 와요. 그래서 중국에서 아이폰 공장에 배기가스로 마시고 저는 아이폰 공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 내용. 사람들이 아이폰 사고 아이폰 마시고 아이폰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냥 아마 기독교 광신자처럼 네네. 네, 사람들이 아이폰 믿어요. 아이폰 믿죠. 네. 그 한국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네. 다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풍경이 네. 되게 이상하죠. 진짜 이상해요. 미국은 책 봐요. 몰라요. 5년 동안 안 미국에 안 갔으니까. 아니 그래도 놀랍게 다 똑같은 모양새로 수그리고 있죠. 고개를. 네. 그리고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그냥 먹기 전에 사진 다 이렇게 막 음식 사진 찍고. 그리고 그냥 다른 나라에 여행으로 가면 사진 찍고 그래서 경험하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휴대폰으로 경험 세계로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같은 아마 기대보드 스펙티클의 사회처럼 그냥 내시로 인간적인 소외된 경험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소외된 경험. 네. 네. 지금 이러한 비슷한 주제로 네. 계속 시를 쓰고 계세요. 네. 그 제이크 쓰는 시를 가지고 있는 시들이 좀 많아요. 한국에 오셔서 쓴 시들이 많아요. 그 3년 동안 네. 살아서 네. 그냥 아마 20편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 제주도에 그 시 새로운 작품 쓰기 위해 제주도에 갈 거예요. 네. 그렇구나. 네. 앞으로 네. 어떤 시를 쓰고 싶으세요? 어떤 시로 쓰고 싶어요? 저 모르겠어요. 계획 없이 그냥 제가 그냥 다른 행동을 톤 때문에 그 행동을 그냥 강사 가르치기 좋아한데 공부 좋아한데 그냥 시 쓰기 생각하면 진짜 자유로운 행동이에요. 자유로운. 네, 그래서 다른 행동이 그 자본주의적인 네. 이유 때문에 네,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시 네. 그 몇 개 시집 출판하더라도 네, 네. 돈 못 벌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시 자유로운 예술적인 행동이에요. 그렇구나. 자유롭죠. 네. 근데 자유로운 만큼 또 이렇게 가난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시만 써서는 네. 밥을 못 먹고 살아서 네. 지금 제이크 씨 앞에서 이렇게 얌전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DJ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잘했어요. 네네. 좋은 일이에요. 네네. 네. 앞으로 한국에 얼마나 더 계실 예정이세요? 박사 끝나고 아마 2년, 3년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살고 싶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미래가 그냥 계획 없이 썩었어요. 근데 표정이 한국 떠나고 싶은 얼굴인 것 같기도 하네. 그냥 한국 다양한 나라인데 제 네. 생각에는 우리 생활 방식 나라마다 비슷해요. 그냥 강사하고 네, 공부하고 네. 시 쓰고 그리고 단 사실은 그냥 수업 공부 인생이 진짜 그냥 편하게 살고 있는데 좋은 친구 많이 살고 있고 그냥 가족 같은 친한 친구 많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여자친구 있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네, 네.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하면 네, 네. 미국 사람 될 수 있어요. 한국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이민하더라도 한국 사람 되기 어렵죠. 네, 한국 사람 될 수 그냥 없어요. 영원히 그 나라 사람으로 우리랑 같이 사는 것뿐이죠.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에게 그냥 제 생각에 국가적인 주체성 별로 중요하지 네. 않아요. 아, 네, 네. 잘 모르겠어요. 너무 네. 복잡해요. 한국은 되게 이상하게 묘한 나라인 것 같아요. 특별한 특별한 나라. 네, 그- 좋아요. 네. 그 제주도 가실 건데 제주도 참 좋을 거예요. 네, 네. 기대돼요. 네. 제주도에 가시면 많이 걸으시고 네, 그리고 제주도의 네, 돌을 많이 만지세요. 손에 네. 이렇게. 갖고 오면 안 돼요? 돌이 좋은 곳이에요. 돌멩이. 네, 스톤. 돌이. 황사도. 황사돌 아니에요. 제주도 돌은 다른 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요? 네, 네. 황사 만들었던 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제주도 돌은 그래도 깨끗해요. 그래요? 네. 서울보다 완전 깨끗하니까 가셔서 좋은 공기 네. 많이 쐬시고 네, 좋은 시적인 이렇게 상상력, 영감 네, 많이 얻으셔가지고 앞으로 문장 웹진에 실리는 글도 네. 되게 기대하면서 많이 볼 거고요. 네, 제이크 씨가 우리나라에서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하는 거를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네, 간간히 제가 안부는 서영태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네, 아니면 하일지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네. 네. 2주 동안 연달아 이렇게 나와주셔서 어려운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한국의 문학을 좋아하는 독자들, 청취자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인사말. 현대 작가? 현대 한국 작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한유주. 네네. 네, 너무 좋아요. 그런 유주가 좋다는 고백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왜 그래? 네. 유주의 소설을 읽으셨어요? 네, 독특하죠. 네, 네, 불가능한 동화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같이 학교에서 공부 같이 하고 계세요? 네, 이번 학기 같이 수업 안 듣는데 네, 지난 학기 같이 네. 공부했어요. 유주를 또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참고로 이 부스 안에는 제이크 씨의 여자친구가 와 있는데 유주 얘기로 마무리를 하시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네. 2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앞으로도 활동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비가 오나 문을 여니 얼마 전 죽은 새끼 힐량이 어미가 못 좀 없수 한 얼굴이다. 없는 것을 알고 돌아서는 그놈 뒤에 너 새끼 없어진 거 아니? 묻는다. 묻었겠지. 너도 그러니 살겠지. DJ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 한 권. 오늘 제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은 최은진의 머리의 꽃이고 아리랑 중 묻고 묻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